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재 양태를 보면은 그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네. 이 상황에 대한 취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이 만난다. 그러면은 만찬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대표 풀기자가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스케치도 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멘트 적어와요. 근데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전속 취재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고 그런 내용들도 보도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태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정 정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물론 제 의심이지만 네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90분간의 그런 만찬 대화 같은 경우가 영양가 없는 형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귓속말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 오늘 얘기를 전혀 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 네.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만찬 분위기라든가 대화의 진행 양태에서는 도저히 내가 손쓸 방법이 없었으니까 뭔가 당이 전하는 민심을 꼭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전해진 기사에 따른 쿼트가 그렇게 돼 그러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 시민의 입장, 기자 입장에서 보기 참 답답한 게 두 분 다 당 대표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큰 정치해야 되는 분들인데 만나니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일요일 오후에 전화해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냥 직접 전화해서 네.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뭐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나왔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큰 정치하는 모습으로 그냥 잠깐 보자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다 들어보자 이렇게도 할 수 네. 있는 건데 왜 둘 다 여기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건지가 답답하고 좀 안타깝고 사실 좀 시민의 입장에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제 정무수석이나 이런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게 되면은 통상 저 돌발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만 한 대표 옆방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네, 이제 네. 같이 얘기를 하고 온다거나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밀담을 그렇죠. 나눈다거나 예. 이런 형태로는 어쨌든 간에 돌발적인 형식으로라도 독대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걸 기대하니까 먼저 가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런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된 것이고 이후에도 잠깐 남아서 부른 일도 없었고 이렇게 된 건데 결국 그런 상황이 결정적으로 뭐였냐. 이 만찬이 있기 전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지만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그 만찬 90분 동안에 모든 얘기를 다 전달한다. 모든 민심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여야 의정 협의체도 자기 주도로 만든 것 같으니까 의정 갈등 문제는 좀 처음부터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저께 정부는 의사 증언과 함께 의료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기 전에 네. 그 얘기에 대한 불편함을 이미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이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두 사람이 저는 상당히 원래 갇힌 선후배 사이로 근무연이 상당히 있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사실 뭐 운명 공동체, 정치 공동체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사이인데 이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뭐 밥도 안 먹어, 연찬회도 안 가, 국회도 안 가. 사실은 국회 개원식도 87년 이후에 처음 안 간 게 사실 한동훈 네. 대표 때문에 안 간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원래 오래 만난 네. 연인이 헤어지면 안 봐요. 아, 그거 더 아시잖아요. 센가? 예, 아, 그렇구나. 그럼요. 더 평생 안 상처가 봅니다. 크구나. 예.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고 네, 김은지 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고 대통령인데 만나서 통 크게 좀 화합할 거 화합하고 네, 해결할 네. 거 해결하고 이래야 정치의 진전이 있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전 대통령실의 그 풀이 전 되게 좀 이게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으로 따뜻한 자리였다. 그리고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이 완전 예.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화기애매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완전히 똑같은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는구나 싶어서 안 만나니 못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독대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 아닙니까? 오늘 네. 만찬은 뒤로 하고 예. 독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안 하게 될 경우에 누가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데 네. 야당도 아니고 여당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마 국민들의 평가가 아직도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또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 의료 대란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결정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대 현안을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현안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 다음번에 갈 때는 의정 갈등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도 훨씬 더 직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독재 자리를 피하면 피할수록 정치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금 대통령식으로 보인다. 그런 고민이 지금 봉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참모들이 그런 계산을 빠르게 해서 네. 만나는 게 결국 국민들도 편하게 하는 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분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한동훈 대표의 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당장하기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리더십이 너무 허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이 좋고 시간으로 봤을 때도 본인의 상황이겠지만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리더십은 유일하게 이제 외부 지지, 그러니까 인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추석 직전에 시사저널에서 굉장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뜨악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대야 파트너에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세훈 시장과 같게 나왔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새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 맞아요. 있습니다. 네. 물밑에서는 더 사실 많고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지점들 때문에 사실 지금 점점 더 여당 안에서는 물론 이제 명분과 시간은 한동훈 대표의 편이겠지만 시간이 과연 한동훈의 편이기만 할까의 물음표를 가지기 시작한 여당 의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팔짱 끼고 둘 중에 이기는 사람한테 가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별로 힘이 안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상황 관련해 가지고 사실 김기현 전 대표가 또 예. 그 본인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거든요. 결국은 독대를 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보도가 왜 리크가 됐냐를 가지고 여당 내에도 설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문제에 참전을 하면서 한동훈의 자기 정치가 사실상 대통령의 공적을 가린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 언론 보도는 온통 당 대표와 용산과의 관계에만 매몰돼 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은 우리 당이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 성과를 달성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당내에서도 전선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네. 말한 대로 우리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당내 기반도 취약을 하다 보니까 친윤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어나면? 스피커를 자처하면서 만찬 이후에도 그런 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봐봐라. 대통령이 그렇게 원전 열심히 해가지고 체코의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직도 우리가 다른 얘기만 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우리 어떻게 평가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내전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약점인 것으로 보이는 건 분명히 맞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동훈 예. 대표 입장에서는 사방팔방이 지뢰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헤럴드 경제에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만찬 하게 된 거 국민 보고 만난 것이다. 한동훈 대표한테 섭섭하다. 그리고 좀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만나서 손도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 한 대표라고 언급했다. 예,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우리 한 대표, 그냥 한 대표가 아니라 우리 한 대표라고 얘기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대표 취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음식도 챙겼다. 이것도 한 대표를 고려한 것이다. 술 마시지 않으니까 오미자차, 만찬주 대신에 오미자차 준비했고 또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직접 준비를 했다. 그리고 커피도 우리 한 대표를 위해서 뭐 드실래요? 했고 윤 대통령의 그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해줬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서 한 대표는 발언권도 없었다, 건배사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대화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당혹감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한 대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만찬주도 안 하고 오미자차 준비해 고기 네. 좋아해서 고기까지 준비했어. 그리고 우리 한 대표가 뭘 좋아하는지 메뉴도 직접 물어봤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섭섭하다. 결정적이게 빠져 있죠. 네. 제로 콜라가 없지 않습니까? 오미자차가 예, 아니라 지금 제로콜라. 완벽하게 맞춰준 건 아니다. 아니다. 예. 왜 오미자차냐? 제로콜라가 있었어야 됐다.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는. 단 거 싫어하는데 오미자차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대통령실이 거예요? 지금 만찬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나면은 오전 시간에 형성된 기사들을 안 봐도 불보듯 뻔한데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방송에 지금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종영 최고위원도 나왔고 장동혁 수석 최고도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만찬은 사실은 예. 제대로 된 얘기가 없었으니 독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 블러핑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제 우리라는 말도 꺼내고 오미자차 얘기 꺼내고 그리고 고기도 준비했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예. 상황이. 예. 결국은 이게 또 다시 독대를 제안했다는 게 언론 전쟁이었는데 이번에 또 만찬을 두고도 언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겠어요. 언론 플레이 누가 했냐를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윤과 한의 거리는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객관적인 내용만 두고 보면 둘이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사실 그 야당은커녕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까지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풀릴 수가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게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버티는 시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터지는 것들은 잘 버티고 넘어가면 결국 나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모양새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로 양자 간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적 인물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함으로써 그런 그 불신 비용을 누가 감내해야 되냐 문제예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의정 갈등 속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문제라든가 사과받고 싶은 국민의 마음이 또 있잖아요.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불신 비용이 양자 간의 그런 뭔가 감정 소모적인 다툼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공적 인물 굉장히 중요한 공적 인물 두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위기라면 10월 재보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더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의도 일각에서는 한동훈 네. 대표가 점점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명분을 쌓아서 네. 어떤 시기엔 당대표직을 던지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아, 벌써부터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지금 켜켜이 막혀 있는 이 국면인데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것을 계속 이제 식물 당 대표 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요. 물론 한동훈 대표의 직접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다양한 이제 A 플랜, B 플랜, C 플랜을 가지고 오는 중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지금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큰 목표와 당면한 원스텝이라고 한다면 배지를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당 대표를 멋있게 던지고 나서 그 이후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문제가 있고 난 더 이상 이거를 막지 못했으니까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멋진데요. 그 이후에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한 대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지난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배지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만나줬을 거다. 왜냐하면 재의결 때 표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명, 네, 한 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났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네. 내일 아침에 새벽 6시에 또 뉴스토마토에서 예고를 해놓은 추가 상태인 보도가 거죠? 이제 네. 나올 예정이고 또 서울의 소리는 다음 주에 또 보도를 한다는 것이고 이거 말고 그 외에 다른 또 사건들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만찬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관련해서 여러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다라고 직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 아마도 대통령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특검법이 지금 두 번째로 또 이제 본회의장에 통과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재의결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표결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로는 최혜병 특검법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하다가 달라진 분위기, 새로운 보도가 계속 의혹 제기가 추가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내용이 추가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수석 민심을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여사에 대한 굉장히 비판 여론을 많이 접하고 온 거예요. 전 마포대교가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표결을 해야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또 보여주는 쇼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만약에 재의결이 안 돼서 치더라도 지난 뭐 예를 들면 과거 야당 수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탈표가 나온다. 그거는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불씨가 생긴다면은 더 나갈 수 있다는 예고편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될 겁니다. 지금 상황 대통령실은. 네. 그렇죠.